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드리는 동안에요.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쭉 앞에를 쭉 설명을 했는데 네네. 일단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하나가 있을 거고 하나는 민주당이 430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러는데 검토할 게 있는 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 434억이라고 한 돈이 네, 벌금이 아니에요. 네네. 그건 뭐냐면은 국가가 민주당 보고 선거 치르라고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준 돈인데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환수하는 거지. 예컨대 제가 김 네. 기자한테 돈을 갖다가 1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러이러한 걸로 쓰시라고. 그런데 그 돈을 유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다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다. 그다음에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당에다가 국고 보조하는 그 국고 보조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같이 선거가 없는 해에는 그냥 경상비로 보조를 갖다가 해주고요. 그다음에 작년같이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선거하라고 또 돈을 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재산이 1,000억이 훨씬 넘어요. 네네. 434억을 갖다가 뭐 토해낸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전혀 뭐 이렇게 그거 할 게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당사를 여의도의 당사를 샀는데 그걸 할부로 샀거든요. 이미 다 갚았어요. 이미 국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네. 그래서 마치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그런 정당에다가 국가가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인데 그렇죠.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한 1시 50분쯤에 이제 법정에 도착했다라고 하고 네. 재판부는 2시 4분에 들어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주문을 처음부터 그 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결의 결론을 주문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뭐 피고인 이재명 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한다든지 반대로 피고인 이재명 무죄 이렇게 한 다음에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사가 재판장이 그 먼저 판결 이유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결 이유 아마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통신사 기자들. 방청하는 네. 기자들이 네. 쭉 읽으면서 이런저런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를 보면은 대충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뭐 다만 뭐 한 5분 10분이라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런 그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네네. 이번 2심 재판부에는 마지막에 최후 진술서를 내서 바로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네. 식으로 막 또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다는 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1심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걱정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왜 걱정을 안 했는가? 한성진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네.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그때는 사실은 그 민주당 쪽 사람들 제 이제 친구들 중에 변호사 중에 민주당 성향도 있고 민주당 뭐 당직 맡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작년 11월에 그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었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별로 그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걱정을 안 하지? 뭐 그때 네. 검찰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었어요. 네네. 아니 그래도 뭐 선고는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올 사안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은요 벌금 한 3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략이 뭐냐면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 80만 원. 왜냐하면 1심에서 만약에 한성진 부장판사가 한 300만 원 정도 딱 때려줬으면 항소심에서 막 작업하면은 아유 그래도 434억도 있고 아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뭐 야당 뭐 일당 대표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300에서 8, 90으로 깎을 수는 있는데 징역 1년에서 8, 90으로 깎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잘 아니까 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훨씬 더 지금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자필로 손으로 써가지고 한 30장 뭐 진술서도 네. 썼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434억 정확히 7천만 원입니다. 434.7억 원 이 돈 토해내야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안 먹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네네. 그런가 재판장이 여자거든요. 여자 아. 판사님이세요. 최은정 부장판사. 최은정 부장판사. 그다음에 주심도 여자 그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고 계신데 네네.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제 경험상으로는 훨씬 더 원칙적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그 법리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서 저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 이분도 제가 그 자리에서 여쭤보니까 한 16년 정도 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있을 이재명 선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이게 그냥 아예 판사가 욕먹을 각오하고 싹 다 무죄를 줘버리면 모르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좀 그 형량을 좀 줄여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절대 100만 원 아래로는 안 나올 거다라고 네네. 또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차라리 무죄가 쉬워요. 예컨대 지금 위증교사죄 김동연 부장이 무죄 때렸단 말이에요. 네. 아예 난 모르겠어. 나는 뭐 가타부타 간에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봤을 땐 무죄야. 이렇게 차라리 우기는 게 낫지 유죄다라고 하면서 8, 90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양형 기준은 기본이 징역 10개월 정도이거나 벌금도 2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기본이고요. 가중이 되면은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까지. 네. 벌금은 500에서 1000만 원인데 네. 가중 사유는 뭐가 있냐면은 선거권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었거나 전파성이 아주 높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이게 다 가중 사유거든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중 사유가 다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원래 법정형은 5년형이고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5년을 구형하는 게 맞았는데 그래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양형 기준상의 최고형인 2년을 지난번에 구형했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2년 구형했으니까 절반만 하자 해서 1년을 선고한 건데 감경 사유는 뭐냐면요. 범행이 소극적이거나 전파성이 없거나 아니면 심신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자수하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네. 아니면은 자진 사퇴했거나 불출마했거나 이런 경우가 감경 사유인데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판사가 뭐 아무렇게나 엿장수처럼 엿장수 맘대로 판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양형 기준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가중 요소는 차고 넘치는데 감경 요소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80, 90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죄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뜨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죄요? 네, 지금 저도 그 풀을 받아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재판부가 들어와서 판결 이유를 뭐 선고하겠다 그러면서 네. 앞서 원심에 대한 그 판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양측에 그런 거를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 제가 받아본 거는 따라서 지금부터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이 법원 판단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경우 쌍방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도까지의 그 타이핑된 것만 지금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지금 유죄가 지금 나왔다는 거는 네 지금 아직 속보가 지금 전해졌나요? 네 지금 저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지금 속보가 전해지는 거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긴 경기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네네. 성남시 의원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 의원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오전에 또 입장 낸 게 이거예요. 부디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발언이 유죄로 인정되기를 바란다. 네네. 그래서 억울한 김 처장님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인정이 되면 더 사실 가중돼야지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1심 그 결론은 저는 그냥 납득하는데 네. 사실은 1심의 그 한성진 부장판사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판결문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판결문 한 80몇 페이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번 쓱 읽어봤는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고민해서 쓴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나는데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무죄인가?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은 뭐 행위, 학벌, 뭐 신분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등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그 형사처벌 돼야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인데 네. 한성진 부장판사는 거기 열거되어 있는 행위에만 딱 꽂혀가지고 등이라고 하는 걸 놓쳤어요.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한성진 부장판사는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으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그냥 주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골프를 쳤네 안 쳤네 이거는 행위였으니까 그건 유죄이고 백현동은요 빼박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엮어가지고 4분의 3은 유죄, 4분의 1만 무죄 해가지고 징역 1년 선고를 갖다가 한 건데 법리적으로는 저는 모두가 다 유죄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고등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기소 요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네네. 정리를 딱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요 한 줄이 일단 통신사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입장을 또 따로 내가지고 이재명의 2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출마할 거다라고 네네. 하는 입장을 또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제가 네.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그 유죄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이 되면요. 그 순간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를 할 수 있습니까? 선출직 정치인이 못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만약에 오늘 이렇게 형이 딱 나오게 되고 네. 대법원까지 딱 나오게 되면 지금부터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위증교사죄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위증교사죄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실형이 나오잖아요. 네. 법정 구속도 돼요. 왜 법정 구속이 되느냐?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럼 뭐가 없다? 불체포 특권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게 한두 개입니까? 대장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쌍방울 그것도 있고 심지어 법인카드 이제 기소됐나요? 아마 그것도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돼가지고 무조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그것 말고는 그 미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볼모가 잡힌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법조계에서는 오늘 오후에 항소심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 네네. 이재명 측이든 검찰 측이든 누구든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게 자명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원행정처가 선거법 제 270조 강행 규정 이거를 지켜서 재판하라고 각급 법원에다가 이미 하달을 앞서 했었잖아요.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쵸?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 잠시 뒤에 이제 선고가 있고 나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갈 텐데 이게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에 대해서도 뭐 벌써부터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무조건 이재명은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간은 무조건 끌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나왔었느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선고 들으러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고 기일이 연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한 일주일이라도 그거 더 벌기 위해서 오늘 그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다행히 뭐 저 법정에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상고장부터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고장도 마지막 날 낼 거예요. 지금부터는. 네.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도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마지막 날 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송달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송달도 가능한 한 늦게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끌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무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서 한 네네. 달은 잡아먹을 거다. 한 달은 잡아먹을 거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법에 따르면요 언제까지 대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느냐 6월 26일이거든요. 네네. 오늘이 3월 26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문영배 재판관이 너무 꼴보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3월 14일까지는 선고를 했었어야지. 3월 14일에 선고해서 그때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뭐 기각각하 나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네.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선은 언제까지입니까? 5월 16일이잖아요. 5월 14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0일 끌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4월 26일 되잖아요. 그러면 불과 한 달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선고 나오기 전에 대선 치러 가지고 내가 일거에 뒤집어 보겠다 그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다 된 밥에 코 뿌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제 윤 대통령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치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뭐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잠시만요. 대통령 네네.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마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채팅방에서도 이미 접한 분들은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법원이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기소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중 기소하거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가 아니다라고도 했는데 또 방금 또 들어온 것은 이재명이 기소된 뒤에야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한다. 네네. 라고 하는 게 또 지금 속보로 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서 지금 막 불안하다면서 지금 또 막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네요. 이게 지금 김문기 몰랐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한다라고 했던 건 근데 1심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죠? 1심에서도 뭐 그랬죠. 그렇죠. 네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거는 어쨌든 행위가 아니니까 그쵸.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골프 쳤네 안 쳤네 네. 그 부분은 유죄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김문기 몰랐다. 요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 지금 매체를 통해서 속보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부분은 앞서 1심에서도 이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었어서 그것과는 일단 거의 같은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유죄로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징역형 유죄를 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할 거냐를 좀 마저 봐야 되겠죠. 네네. 상황은. 네.
어쨌든 지금은 재판장이 네. 계속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때 김문기를 알았다. 이 발언을 처벌하지 못한다. 아, 몰랐다 발언. 네네.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네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채팅방도 그러고 보면 막 뜨거운 반응들 보여주고 계세요. 네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동안 쭉 재판 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있죠, 위증교사 있죠,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있죠, 뭐 백현동 개발 비리도 있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도 있고, 또 경기도 지사 시절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고, 이 줄줄이 지금 워낙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참 상괴에 벗어나는 일들이 법원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들이 워낙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있을 이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 이번에는 꼭 정말 이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지 될 텐데 이것도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질문 좀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근데 뭐 질문을 받아도 제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법원이든 헌재든 네. 너무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법조계에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백현동일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이 백현동은 빼박인 경우가 빼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증거 자료가 너무 많고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네. 더군다나 김인섭 씨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김인섭 씨가 그 김인섭이 로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죄다 이런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지는 못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김문기 처장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뭐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 지금 막 오타가 막 가득가득 섞여 있는 타이핑들이 막 전에서 막 들어오는데 네네. 그게 지금 사실 정리가 바로 지금 제가 되는 건 아니어서 네네.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는 조금 아직 이릅니다. 이른데 아 지금 저도 역시 네 속보 처리되는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줄줄이 읽었지만 이런 뭐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뭐 위증교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워낙 지금 하다못해 이재명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지냐?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랬는데 이재명이야말로 지금 당장에 지금 이 대북 송금부터 해갖고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는 거 네네. 온갖 지연 다 하고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내로남불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네.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제1당을 이끌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지금 통신사 화면 먼저 네 들어가 볼까요? 네. 통신사 화면 사실 지금 네 경상도 산불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기사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재명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사 비중이 밀려 있는데 이 결과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한민국 정치판은 뒤집어집니다.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면 또 무죄가 나오는 대로 뒤집힐 것이고 그게 아니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오면 또 그런 대로 또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뭐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그때는 또 기사 그 비중이 확 커질 건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워낙 지금 이 산불 피해가 커서 요거 하나하나 위주로 좀 전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 의성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도 안타깝게 네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점심쯤에 들어왔죠. 30년 된 노후 기종이었다. 팬데마이크 화면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이런 지금 뭐 대학가에서도 그렇고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차가 나뉘어서 갈려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다녀온 기사들도 이렇게 소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한번 조선은 어떻게 지금 배열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네. 조선 같은 경우는 톱기사가 이재명이네요. 네, 방탄복 입고 법원 출석을 했고 입장은 선고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고 또 동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헬기 추락 사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다들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결과에 숨만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네. 한 줄 한 줄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가 최종적인 것까지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숨만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이재명 운명의 날 법정 출석 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제로 달린 게 조기 대선 꽃길이냐 흙길이냐라는 건데 이게 뭐 조기 대선 꽃길이냐 흙길이냐라고 하는 제목도 좀 웃기긴 하네요, 그죠? 조기 대선이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도 사실은 불투명하다고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고, 네네. 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뭐 흙길도 아니고 이건 아예 그냥 링에도 못 오르는 거잖아요. 아니 일단은 링에는 오르겠다는 거죠. 링에 올라갔다가 네. 쫓겨나는 한이 있을지라도 끌어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끌어내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본인은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 다음에 링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컨대 윤 대통령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링이 아직 펼쳐지지도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허탈한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좀 저도 계속 이거 뭐 보면서 좀 쎄합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냥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은 이제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들이 이렇게 주절주절 이유 같은 것들을 쭉 읽거든요. 그럼 빨리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싶은데 근데 시간은 자꾸 가는구나. 그냥 조급하다. 그런 초조한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상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한 줄 한 줄 나오는 건 좀 쎄해요. 그러니까 지사가 된 뒤에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도 무죄 유지. 그리고 이재명 인터뷰에서 골프 치지 않았다로 해석되진 않는다. 골프 안 쳤다 발언도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또 한 줄이 또 띡 하고 지금 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역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줄 한 줄 나오는 거 보면 골프 안 쳤다 발언이 거짓말로 해석되진 않는다.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지사가 된 뒤에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라는 요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를 유지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뭐 산불 피해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병헌 이분은 이제 정통 민주당 출신이죠.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 등과 함께 당을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미래 민주당 해가지고 한 1주년을 얼마 전에 넘겼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을 직격했어요. 지금 산불로 화마가 지금 다 삼키고 있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마흔형 임명해라. 그다음에 쌍탄핵 노래만 부르고 있다. 한덕수한테 힘 실어주면서 화재 진압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는커녕 심지어 지금 재난 재해 관련된 예비비 지난 예산삭감 때 잘라가지고 이거 지금 또 다시 지금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기사도 지금 제가 나온 걸 봤는데요. 어쨌든 산불 이렇게 난 와중에도 마흔혁 쌍탄핵 노래만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직격을 했다는 거예요. 쌍탄핵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한덕수 또 탄핵한다는 거고 마흔혁 임명 안 하면 한덕수와 최상목을 같이 탄핵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최상목도 지금 올려놨고 마흔혁으로. 네네. 그래서 쌍탄핵이라는 건데 왜 민주당 왜 저렇게 발등에 부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네. 그것만 봐도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가 네. 굉장히 그 잘못 나올 것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걱정하는 그 징표가 아닌가 그 생각을 갖다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나라를 그 혼란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큰일 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을 갖다가 해보십시오. 만약에 네. 그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돌아왔는데 권한 대행으로 그런데 또 탄핵이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탄핵 소추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덕수 경제부총리까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교육부 총리가 1인 4역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 총리가 이주호 부총리가 경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문가입니까? 그렇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 역할도 하고 국무총리 역할도 하고 경제부총리 역할도 하고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긴데 트럼프 체제 하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주호 그 교육부총리한테 이걸 갖다가 협박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당신도 탄핵된다. 그러면 이주호 부총리가 그래 나 탄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나라는 더 망가진다. 그러니까 나라 더 망가뜨려지기 전에 너라도 임명해라. 만약에 이주호 부총리가 계기면은 그 다음 타자한테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당연히 넉넉하게 더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 그게 계속 예상외로 지연만 되고 가늠하기 힘들고 이재명의 선고는 바로 오늘 오후에 있으니까 그런 그 초조한 불안한 그런 그 심경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그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진짜 1심하고 비슷하거나 아니 그 정도의 그 판결이 딱 나오면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선고가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60일하고도 훨씬 더 많은 날짜가 그 대법원에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제가 봤을 때 똑같이 선고할 수가 있을 것인데 1심, 2심이 유죄인데 항소심 그 상고심에서 다른 그 판단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마은혁 재판관 투입시켜 가지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시켜야 된다. 그 조바심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마흔역을 집어넣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들 들고 있나서 온갖 지금 무리수도 두고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네네. 그만큼 마흔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내부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여러 판단들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안심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심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진짜 8대 0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당연히 같아요. 8대 0이다. 당연히 8대 0이다. 네.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 3월 7일이었나요? 대통령에 대한 구속도 취소가 되고 그쵸. 그다음에 그 와중에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그다음에 곽종근 진술에 대해서 이런 그다음에 또 이제 허용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그 대가들이 네. 원로들이 또 정확한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대3 구도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맞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5대3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흔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흔역이 들어가야죠. 네. 마흔역이 안 들어오면요 4대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이제는 낙관을 못하는 데다가 네네. 지지부진하면서 일진일퇴를 주고받으면서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4월 18일 같은 경우는 문형배 이미선이 임기가 끝나니까 4월 18일. 그죠? 4월 18일.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방송 나갔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러다가 4월 18일 넘길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기사를 하나 정리해서 처리했었던 게 여러분 주말에 뭐가 있었냐면 네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보통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실제로 국회 정보위에서 민주당 야당 간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제1차장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을 이끈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박선원 의원인데 네네. 박선원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그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나가가지고 한 발언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윤석열 선고일 안 나오면 이거 중대 문제 생긴 거다. 네네. 왜 중대 문제냐? 4월 18일까지 시간 끌기로 쭉 간다는 것으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현직에 있는 동안 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나쁜 사람 프레임 만들기로 돼버리는 거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한덕수만 기각해서 직무복귀를 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하세월로 미루는 거를 가장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면 재판관 6인 체제가 돼서 선고를 못한다. 한덕수가 만약에 내가 권한대행이야 이러면서 헌법재판관 2명 대통령 몫이거든요. 이거 임명하겠다고 해서 명단을 국회에 보내.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을 떠넘기면 우리는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다고 욕을 먹고 빨리 넘겨주면 대통령 목 2명이 들어갔고 기각을 해버린 거니까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거를 지난 금요일에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가서 저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저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그쵸. 갖다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헌재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사실상 헌법재판 국회 대리인단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네.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정계선 재판관 통해 가지고 내부 사정을 충분히 다 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미선 재판관 통해서도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 통해서도 많은 정보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 비밀이 지켜진다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은밀한 것에 억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인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세 사람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판결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잘못하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공유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박선원 의원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속보 딱 뜨는 걸 보니까 골프도 무죄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결국 이제 백현동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문규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네네. 하는 이재명의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부분 김문기 부분은 그냥 다 거의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느낌이 딱 네. 되는데요. 네네. 근데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그게 백현동. 백현동 이야기가 지금부터 아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지금 이게 저희가 2시 시작으로 방송을 잡아놨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심장이 좀 쫄깃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얼추 판결이 선고가 다 나오고 나서 방송을 시작하면 한 3시쯤에 켰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도 앉아가지고 지금 한 줄 한 줄 지금 들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3시부터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채팅방에 의견 올려주신 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네. 걱정이 된다, 골 때린다, 뭐 이 나라가 시끄러워서 살겠냐. 네. 뭐 부정한 판사들, 뭐 지금 뭐 또 이런 분들 계시고 한데 저희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봐야 돼요. 지금 이 결과가 판사가 지금 끝까지 읽는 걸 다 봐야지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먼저 이렇게 예단해서 너무 막 감정적으로 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네.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이 크고요. 네. 그 결론을 떠나가지고 왜 실망이 큰가? 바로 지금까지 나온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예.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그게 그 조작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 이야기는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글 모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속보에 따르면 그렇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허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백현동 가가지고는 제대로 판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큰 선례를 남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법원 판사님들이 똑똑하고 정확하고 똑똑하고 양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판사가 이런저런 그 판결한 거에 대해서 승복하는 건데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승패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사람이 승복하는 이유는 판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정확하게 했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승복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요 저부터도 지금 승복이 안 되거든요. 저부터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그 법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법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뭐 군인 그 다른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를 못 받아도 그냥 저냥 뭐 갈 수 있는 그러한 직업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판사가 신뢰를 못 받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그 국민들 앞에 설 수가 있으며 판사가 신뢰를 못 받는데 어떻게 그 판결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심히 좀 걱정이 된다. 그런 그러니까 판사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이 다 저마다 잘나서 뭐 양심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판사들 한 명 한 명이 결국 법원의 양심을 대표해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법원의 양심. 예를 그죠? 들어서 네. 대한민국에 판사가 3천 명이 넘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법원이 어떤가 하는 것은 내가 당사자인 사건의 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규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막 임관된 판사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재판에 들어갔는데 판사님이 정확하게 잘해. 그 다음에 뭐 절차 진행도 잘하고 결론도 내가 수긍이 돼. 이기든 지든 간에 그럼 대한민국 법원 살아있네. 그런데 제가 재판에 들어갔는데 판사가 재판도 이상하게 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 그럼 대한민국 법원이 이게 법원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의 그 이제 신뢰가 그 형성되는 건데 대한민국 법원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뭐 100점은 아니었죠. 100점은 아니었어도 75점, 80점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게 70점은커녕 뭐 제가 봤을 땐 지금 한 40점, 50점 그 정도 점수나 받을 수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판사가 누군지 막 이름을 다 알아야 되고 이 사람 그 판사 개인의 막 신상을 막 다 봐야 되고 막 할 정도가 된 것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나라죠. 그렇죠.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왜 국민들이 판사 이름을 알며 왜 그 판사들 이름을 막 줄줄이 막 이렇게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채팅방에다가 막 술술 그 판사에 대해서 막 신상 얘기 나오고 뭐 심지어 뭐 고향이 어디고 막 이런 거를 줄줄이 얘기해야 된다는 게 그 프로야구로 치면요. 판사는 심판이거든요. 그 김 기자님 혹시 심판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죠. 아니 네. 예컨대 박찬호도 알고 뭐 그쵸. 누구야 선동열도 알고 선수 플레이어들은 알아도 심판은 알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심판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느냐? 심판이 이상하면 심판 이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지금 대한민국은요. 왜 우리 국민들이 정계선이라고 한 이름을 알아야 되며 그쵸. 문영배라고 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음.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참- 몇 달째 지금 국민들이 막 그 판사 이름들을 거의 그냥 절로 외울 정도가 지금 된 거거든요. 네네. 지금 뭐 통신사 화면에서도 톱 기사가 바뀌었어요. 네, 지금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이 이재명, 김문기와 교유 행위 관해서 거짓말로 볼 수 없다.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그 김문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렇게 마무리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통신사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톱 기사로 좀 올려놓은 상황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바로 김문기 관련한 그 판결만 보더라도 지금 이 판사가 상당히 논란이 두고두고 있을 대단히 좋지 않은 어떤 선례를 남긴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지금 해주신 거고. 왜 그러냐면 네, 김문기 씨가 뭐 단순히 누구다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문기 처장은 뭐를 상징하느냐? 대장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어떤 사람이
성남시에 있는 산하기관의 어떤 처장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앵커가 뭐 어떤 김 처장이라고 한 사람 이 처장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거 물어나 보겠습니까? 물어볼 이유도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 모른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문기 처장은요 유일하게 그 화천대유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그 화천대유 선정할 때 1차, 2차 심사위원을 다 했던 사람이 김문기 처장이었어요. 그다음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김문기 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그것도 12월 24일에 그렇게 세상을 갖다 떴는데 그러니까 뭐 주영진 앵커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진 앵커까지 해가지고 물어본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는 내가 그 대장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무죄가 될 수 있겠는가? 전 참 뭐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갑자기 한번 지금 전화를 할 때가 하나 있어서 혹시 전화 받으면 네, 스피커폰으로 한번 지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객님께서 네, 지금 이기인 경기도 의원 지금 이분이 그 공직선거법 그 법정에 나가서 네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진술도 제가 한 걸로 알고 또 김문기와의 그 교류 관계에 대해서도 그 해외 여행 가서 같이 골프 친 거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도 제공한 분이거든요. 이기인 도의원이.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네, 일단 지금 다른 일정 중이어가지고 안 됐습니다. 지금 혹시 연결되면 그냥 편하게 전화로 제가 켜서 스피커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김문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이재명이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 개발하는 거 있어서 정말 그 핵심 실무자였던 사람인데 요 사람과의 그 교육 관계를 저렇게 부인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지금 이제 요 부분 김문기 부분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근데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게 있나 봐야지 되겠는데 뭐 이재명은 그냥 허공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냥 허공 보고 그냥 이러고 지금 이재명은 지금 법정에서요 그냥 허공 보고 그냥 이러고 그냥 듣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뭐 허공 보지 뭐 이재명 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네 이제 그 뒷부분이 남았다. 지금 이제 뒷부분이 남았다. 이 백현동 부분 1심 때는 어땠냐면요. 1심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선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그냥 빤히 쳐다봤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판결 선고하면 판사님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있는데 그 오늘 이제 재판 끝났습니다. 그럼 일어나 가지고 방청객들 그 상대로 해가지고 향해서 인사를 하고 퇴정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퇴정을 하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 1심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항소심은 1심과는 조금 결과에 어쨌든지 간에 1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일단 그 생각입니다. 원심 1심 판단을 뒤집은 부분이 사실 김문기 부분에서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 기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네네. 조작된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고법에서는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을 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법은. 그러면서 지금 이 해당 발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라고 지금 최은정 부장판사 서울고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심에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라는 취지의 이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기 관련된 이재명의 발언 모든 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지금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김문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그 명백하게 네. 그 훨씬 더 그 확실한 거는 이 그 백현동 관련된 거니까 네. 그것 관련해 가지고 뭐 짜고 친 게 확실한 것으로 1심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네.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법원이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랬대요. 지금 서울고법이 네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왔답니다, 여러분. 네네. 국민의힘이 조작한 거예요, 그러면. 조작했다, 뭐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법원은 얘기한 거지만 민주당 쪽이나 반대 진영에서는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능성으로 주장하겠습니까? 조작했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네네. 또 지금 나라 꼴이 또 이렇게 지금 가게 생겼네요. 지금 뭐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원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또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럴 것이다. 또 정말 또 이건 뭐 거의 지옥이 아닌가. 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또 요거가 또 지금 속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대응 똑바로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눈 똑바로 뜨고 대응해야 돼요. 지금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졸지에 이재명 골프 사진을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법원이 지금 답답하네요. 판사가 이렇게까지 조작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요거를 또 한 줄 제목으로 해가지고 속보를 지금 막 때려가지고 지금 이건 이제 경향신문 속보로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걸 조작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제가 방금 이거 보면서 지금 말문이 막히는데. 네네. 네. 일단 요 부분 넘어서 지금 뭐 말씀 뭐 누차 하신 대로 백현동 부분을 지금 저도 역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는 모든 김문기에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골프 사진, 해외 골프 사진 국민의힘이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도 조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거거든요. 사진 조작 어쩌고저쩌고 한 이재명의 요 발언. 근데 아니다. 1심이 틀렸다. 2심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랬대요. 이것도 되게 두고두고 논란이 좀 되겠는데요, 그죠? 조작. 참 법원이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판결들을 계속 쏟아내면 네. 그러면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알아서 기고 그냥 평범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내가 판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런 판결을 내고 그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해결을 못 보니까 지금 다들 법원으로 지금 다 넘어가 버린 다 그거를 이제 떠넘겨버린 상황이어서 정치도 책임이 크지만 네네. 그럴수록 법원에서 이 법원으로서의 딱 그 양심을 가지고 법리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 어쩌고저쩌고 발언을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1심에서는 바로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조작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라고 하면서 커버를 쳐준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을 지금 커버 쳐준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조작 가능성 어쩌고저쩌고 운운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2심 항소심에서는 지금 여러분 커버를 쳐준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상당히 앞으로 향후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겠네요. 이재명 골프 사진에 대해서 조작을 했니마니 가지고 또 여야가 진영마다 또 패싸움을 하겠다.
결국에는 뭐 원천적으로 인정을 안 할 거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뭐 골프도 그렇고 뭐 김문기도 그렇고 2심 판결 나온 거를 또 금과 옥조로 내세워 가지고 또 막 또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갈 거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결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사실은 결론이 제일 중요해서 예컨대 뭐 1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건만 가지고도 1심 형량과 똑같이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거짓말이니까 허위 사실이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보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최소한 4분의 1 정도는 더 줄어들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형량이 좀 깎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형량 깎이는 게 1년에서 뭐 8개월이나 이 정도로 깎일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 벌금형으로 깎일 것이냐 만약에 벌금형으로 깎아놓고 이거를 진짜 뭐 8, 90만 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백현동까지 무죄로 할 것이냐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사건은 결과가 중요한 사건이니까 네. 법리적으로 뭐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뭐 하나의 준거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네. 결국은 이제 결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결론 지켜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이나 저희나 결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결국 양형 기준까지 막 다 깨부시면서 무죄를 줄 거냐, 뭐 감형을 해줄 거냐,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최종 결론,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봐야 1심 된다. 판결을 보면요. 네, 1심 판결은 결국은 김문기라고 한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은 주관적인 문제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데 주관적인 문제라고 하면서도 1심의 한성진 부장판사는 주관적인 문제라고 하면서도 골프 부분은 객관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죄다. 단순히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까지는 유죄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에서는 다 주관적인 영역으로 포섭하면서 이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그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백현동 부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1심의 판결을 갖다 쭉 보면 아주 설득력 있게 설치가 딱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1심은 그 김문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백현동은 그냥 유지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게 결국은 관건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공유받았던 그 동료 기자들로부터 공유받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네네.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다. 그랬죠. 네네.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도 1심이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로 엎어졌고 당시 항소심 무죄 선고 시에 설명 자료가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걸 제가 공유받았는데 네네. 아 그런가요?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하고 같은 재판부인가요? 같은 재판부였어. 같은 재판부예요. 근데 주심은 달랐죠.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 항소심 무죄 선고 시에 설명 자료가 안 나왔다 하면서 그때랑 참 같은 것처럼 같은 상황인 것처럼 그래서 또 뒤집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좀 이렇게 예단이 섞여 있는 받글을 제가 받았었는데 네네. 한마디로 좀 쎄한 상황이긴 해요, 여러분. 네. 근데 그 최종 그 양형을 봐야지 됩니다. 지금 김문기 발언은 패스를 이제 저희가 할게요. 김문기 발언은 일단 패스를 하고 김문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골프 관련된 부분은 패스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백현동까지 가고 이제 최종적으로 양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뭐 양형 기준까지 다 깨버리면서 그냥 이재명을 무죄를 주고 뭐 이러면은 그때 진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쓰나미 같은 후폭풍이 있을까요? 뭐 난리 나겠죠 진짜.
그러면 옛날에 이제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 우리나라 축구 같은 거 국가대표 네. 뭐 경우의 수 막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 요르단인가요? 요르단하고도 비겼는데 예컨대 이전에는 저희 뭐 우리나라 축구 뭐 이렇게 그 시원치 않을 때 뭐 1승 뭐 1무 1패나 뭐 이랬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올라가고 뭐 어떻게 하면 떨어지고 그런 경우의 수를 하는 것처럼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 그 헌법재판이 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은 또 어떻게 되고 굉장히 국민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주 그냥 머리 그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락말락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지난번에 저랑 방송을 하셨어요. 그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가 네. 구속 취소 결정 내렸었을 때도 딱 정말 이 즉석에서 그랬었죠. 그때 방송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당시 정확하게 그 정익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당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네네. 다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오늘 있을 이재명에 대한 그 선고 결과는 그럼 또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만약에 무죄로 나올 때하고 유죄로 나올 때라고 나눠서 본다면 네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일단 첫 번째 네.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헌법재판 이 거꾸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조건 윤 대통령에 대한 음. 인용 결정을 받아낸 다음에 그걸로 지금 고등법원 재판부를 압박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고등법원 재판부가 봐라 윤 대통령 그 유죄가 나왔고 그럼 조기 대선이 됐다. 그 탄핵이 나왔고 조기 네. 대선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나를 뭐 그 뭐야 피선거권 박탈을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압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반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일단은 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네. 절반은 무죄지만 절반 유죄해가지고 결론 유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러면은 뭐 헌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뭐 거의 없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그런데 만약에 백현동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무죄가 나온다. 이대로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벌금 80만 원, 벌금 90만 원보다 더 힘든 게 그게 더 그 뭐야 무죄가 무죄 때리는 게 벌금 80, 90보다 더 어려울 것, 더 쉬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뭐 백현동도 또 희한한 논리 붙여가지고 무죄를 갖다가 때린다.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오히려 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김복형 뭐 이런 분들이 네.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라도 끝까지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로 우리도 우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럼 나라 자체는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그냥 다들 저마다 그냥 벌러덩 그냥 뒤로 눕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뭐 자포자기 뭐 될 대로 네. 되라 해가지고 그냥 뭐 그 윤 네. 대통령 탄핵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야, 근데 아직까지도 이 최종 결론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2시에 시작해서? 그건 판사 마음이에요. 대중이 없나요? 원래는 그냥 주문만 읽어요. 이유를 안 읽고 그냥 그 뭐 너 그 징역 1년, 너 무죄, 뭐 너 벌금 500 이렇게 끝내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건데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마치 혀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불안해져요.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점점 혀가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막 전해진 것만 보면은 네네. 아이고 이재명의 백현동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가 나왔네요. 진짜요? 네. 야. 이재명은 이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속된 표현대로 개같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네요. 네, 개같이 부활이다. 거의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개같이 부활이다. 지금 고법에서 이재명의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게 혀가 길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불안했는데 이재명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골프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 공개한 이재명의 해외 골프 사진도 원본 일부를 떼내서 조작했다라는 말까지 지금 판사가 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 방향이면 지금 아직 최종 뭐 벌금 뭐 징역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지만 다 그냥 무죄 때려버리는 걸로. 그럼 무죄가 나온. 그렇죠. 무죄가 백현동 발언도 나오겠죠. 지금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라고 하니까 백현동 부분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허위사실 공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부터 김문기, 골프, 백현동까지도 지금 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아니다. 그럼 다 무죄 아닌가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가 이건 뭐 무조건 이제 이재명은 끝나는 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난리 난다. 결국 또 대법원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네요. 역전됐네요. 만약에 이재명이 1심 확정 선고가 2심에서 나왔으면은 대법원에서 그래도 뒤집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또 대법원 쳐다보면서 이재명은 계속 그냥 못 먹어도 고 하듯이 막 계속 가는 거였을 텐데 네네.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이 대법원을 지금 또 이제 또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거를 파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환송도 있고 파기 자판도 있는데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을 깨면서 스스로 그냥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단 말이죠. 파기환송이 훨씬 많죠. 파기환송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할 가능성은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때 허위사실 공표죄와 네. 정반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1심에서 그 무죄가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그거를 권순일 대법관이 깨가지고 파기 환송시켜가지고 결국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하는 형이 나왔는데 네. 항소심에서 이대로라고 하면 무죄가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대법원에서 또 바뀔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시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지금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 야. 그다음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시간 끌려고 하는 건 다 끌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 검찰은 시간을 갖다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할 거고. 그럼 대법원의 고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는 거고. 지금 법정에서 지금 서울고법 법정에서 네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석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박수치고 난리 났답니다. 뭐 난리 났겠죠. 정말 황당해서 지금 웃음이 나오는데 백현동 발언도 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막 지금 방청석에서 박수치고 그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또 방금 받았습니다. 뭐 박수치고 난리 나겠네요. 네. 뭐 싹 다 이렇게 무죄를 줘버리니 야. 또 반전이네요. 그쵸. 네, 네. 또 말문이 막히네요. 네네. 네. 사실 구속 취소 또 우리가 예상 못하면서 사실 방송 켰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반전이었는데 그죠. 이거는 구속 취소보다도 더 큰 네. 그러한 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거 네.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무죄 주면서 1심을 완전 다 뒤에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지금 잡힌 걸로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2시부터 방송을 켰는데 뭐 1시간 한 반 가까이 됐는데 결국 나온 건 뭐 벌금 얼마 뭐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거까지는 보고 순서를 넘기려고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의미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이거는 뭐 무죄란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어쨌든 진짜 발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발생했다. 위냐 아래냐는 사실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는. 근데 네네. 지금 이제 그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 아니 무죄인데 벌금도 아니죠. 무죄라고 하면 그러네. 벌금이 의미가 없죠. 야, 그냥 이렇게 무죄를 줘버린다. 네네. 뭐 벌금 뭐 100만 원은 뭐 위 아래도 아니다. 그냥 무죄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되면 네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또 이재명의 이 공직선거법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 또 그건 그거대로 다 결국에는 누가 더 먼저 결론이 나오느냐의 그 시간 싸움으로 결국 또 가는 거다라고 하니까 또 끝까지 또 피말리는 거네요. 일단 이제 정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그쵸. 것 같은데 네. 정리를 하면 그나마 이제 위안을 삼는 거는 사실은 벌금 80만 원, 90만 원보다는 무죄가 나을 수가 있어요. 왜 나올 수가 있느냐? 벌금 80만 원, 90만 원이면 대법원에서 뒤집지가 않거든요. 네. 유죄이고 판사가 80만 원, 90만 원짜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무죄를 갖다가 선고했으니까 1심하고 항소심하고 결론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1심 판사가 맞느냐, 그 항소심 판사가 맞느냐, 이거를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그 측면은 되는 거니까. 근데 1심도 유죄고 항소심도 유죄인데 항소심에서는 뭐 형량이 한 80만 원, 90만 원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거기까지 간섭하기는 조금 제한이 되는 거니까 차라리 8, 90만 원보다는 무죄가 더 나을 수 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네. 제일 중요하게 된 거는 결국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끝까지 해가지고 그 기각이나 각하를 갖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임기까지는 그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깝깝합니다. 정현식 변호사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 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프렌드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